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머라면 유대인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박정예 번역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요. 바로 유머와 웃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유머와 웃음은요. 우리에게 일어설 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 책 속에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의 이야기가 114편 재미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웃음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와 희망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친구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인데요.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인데요.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요,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요,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 합니다.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집니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희망에 관한 글인데요. 라삐가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는 낯선 집의 헛간에 여장을 풀었는데요. 라삐는 나귀와 개를 한쪽 구석에 잠재워 놓고 등불 밑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을 꺼버렸으므로 할 수 없이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까지 물고 가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등불 하나만을 지닌 채 터벅터벅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웃마을 어귀에 이르렀으나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날 밤에 도적대가 그 마을을 습격하여 약탈과 살인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마을은 폐허가 되었고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만일 전날 밤에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요. 그 사람은 도적대에게 발견되어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가 개를 죽이지 않았더라면요. 개가 짖어서 도적대를 부르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자가 나귀를 물고 가지 않았더라면요. 나귀가 소란을 피워서 역시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했던 것 전부를 잃은 덕분에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 일로 인해 라삐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일도 행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요.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우는데요. 기운 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오릅니다. 그래야 달인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게으름과 운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요, 아침마다 거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겼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자는요,
동전 몇 잎을 거지에게 줬습니다. 동전을 주면서 거지에게 설교를 빠뜨리지 않았는데요. 남을 원망하지 마시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도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증을 서준 친구가 도망을 친 것인데요. 부자는 친구의 빚을 갚느라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형기를 마쳤지만요. 그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가장 큰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럽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 그는 문을 열고 나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집을 찾아와 구걸하던 그 거지였습니다. 집주인은요, 동전 몇 잎을 남자에게 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시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요. 라고요. 집주인의 말을 들은 남자는요, 너무나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소.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요. 라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고 자신의 가난은 운이 나빠서라고요. 남의 불행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고 자신의 불행은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이가요, 물려받은 재산을 몽땅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 그는 현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도 없고 친구들도 모두 제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자가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게 다 잘 풀릴 것일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하고 좋아하자 아니 무일푼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질 거라는 말일세 라고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난은요,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가난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야 합니다. 공부는 하지 않고 너무나 말썽꾸러기여서 모든 학교에서 쫓겨난 유대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적은 형편없었고 부모는 아이 때문에 근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이제 가톨릭 학교밖에 없었는데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가톨릭 학교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를 학교에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아이 때문에 여러 번 학교에 불려 다닌 터라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자 교장은 환한 미소로 부모를 맞이했는데요. 그러고는 뜻밖의 아이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학생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금까지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품행도 좋은 이 아이는 저희 학교의 자랑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저희 편견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어리둥절한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부모는 교장의 말이 믿기지 않아서 아이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건요, 그 학교에서 장난을 쳤다간 끝장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글쎄, 입학하던 날 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투성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아차,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유대인 부모는요, 아이의 말을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성공의 실마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한 사람에게는요, 구름도, 나무도, 심지어 닭대가리도 물음표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제자의 영적 진보에 매우 감명을 받은 스승이 있었는데요. 스승은 제자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어느 강둑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쥐들이 제자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제자는 할 수 없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른 옷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쥐들이 이 옷도 갉아먹어 구멍을 내자 제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구했습니다. 이제 쥐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양식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서 우유도 덧붙여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구걸하기가 너무 힘들군. 마을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으니 말이야. 차라리 내가 암소를 키우는 게 낫겠어 하고요. 암소를 갖게 되자 이번에는 암소를 위해서 꼴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오두막 주위에 있는 땅을 일구는 게 차라리 쉽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집 주변의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이 거의 없게 되었고 그는 자기를 대신해서 그 땅을 일굴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어느덧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이 또 힘에 부치게 되자 자기와 더불어 살며 이 일을 거들어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일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스승이 돌아오는 길에 그곳을 다시 들르게 되었는데요. 스승은 한때 오두막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던 그 자리에 으리으리한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에게 이곳이 내 제자가 살던 그 오두막이 있던 곳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요.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스승님. 하지만 제 옷을 간직하려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고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먼지만큼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책이라서 갖고 다니시면서 잠깐씩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과 교훈과 지혜까지 얻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